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부터는 수능 문법 특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문법 문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심지어 문법 문제는 그냥 버리는 문제, 나머지 문제에 사활을 걸겠다 이러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문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독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문법을 안다는 것은 문장의 구조를 안다는 것이고 또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법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분명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볼 문제는 2023년 3월에 실시했던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법 문제였던 29번 문제고요. 이 문제 자료는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타고 가셔서 방문하셔가지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쉽게 작년 3월 고3 모의고사 문제는 쉽게 찾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진행은 우선 밑줄 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어법상 맞지 않는 것을 빨리 찾아내고 그 다음에 세세한 문법 설명을 드린 다음 이 전체 지문 내용 해석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밑줄부터 살펴볼까요? 1번 exclusively의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exclusively는 부사죠. 이 자리에 부사를 쓰는 것이 맞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수능 지문에서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 부사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지문을 보세요.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품사이기 때문에 이 부사가 없어도 문장에 하자가 없다면 이 부사는 맞게 쓰인 겁니다. 보시면 지구상에서 과학은 could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괜찮은데요? In the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1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2번 보시면 2번은 it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it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죠. it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시면 This science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과학은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여기서의 it는 무엇이겠습니까? This science를 받는 거죠. 이 과학이 was surely antecedent. 틀림없이 앞서 있었다. To it. 뭐에 앞서 있었어요? 여기서의 it는 our science를 받는 것일 테니 it 앞에 나와 있는 명사 our science를 대신 받는 대명사 잘 썼습니다. 2번도 맞았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covering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covering에 들어있는 문장의 시작은 great schools부터죠. 훌륭한 학교들 in all cities 모든 도시들에 있는 훌륭한 학교들인데 covering 걸쳐 있는 the Arabic Near East와 Northern Africa에 걸쳐 있는 도시들. 커버는 범위가 어디에 걸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시들이 걸쳐 있는 거니까 현재 분사 ing 형태 잘 썼습니다. 이것도 맞았네요. 4번 가서 보시면 4번에는 동사 o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o는 동사로 oa 여기 to 보이죠? oa to b 이렇게 쓰면 a를 b에 비치고 있다. 신세에 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어요. 동사의 s는 왜 붙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붙는 거죠. 주어 찾아보니까 almost every word 3인칭 단수 맞았는데요. 그러면 동사에 이렇게 s 붙는 거 잘 쓴 겁니다. 결국 정답은 5번이겠습니다. 밑줄 친 that 앞에 이 before가 보이시나요? befor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전치사로 쓰인다면 이 before 다음에는 명사만 오겠지만 접속사로 쓰인다면 뒤엔 주어와 동사의 어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장을 보니까 in Europe 앞에 appeared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유럽에서 appear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 나타나기 전이겠습니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as science 과학으로서 틀림없이 인식하는 것이 나타났겠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이 that은 what으로 바뀌어야만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무엇이 어법상 틀렸는지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세세하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부터 다시 한번 하나씩 그러면 우리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법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exclusively, 얘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크게 4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능, 동사를 수식해줘요. 영어의 부사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이든지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줍니다. 우리나라 말로 뛴다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뛰어요. 어떻게 뛰어요? 빠르게, 빨리 뛴다. 빨리. 이런 말이 부사라는 거죠. 뛴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니까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부사가 합니다. 두 번째, 형용사를 수식해줘요. 예쁘다. 형용사죠. 어떻게 예쁘다고 할까요? 아주 예쁘다. 진짜 예쁘다. 정말로 예쁘다. 꽤 예쁘다. 다 부사입니다.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것도 부사예요. 세 번째, 부사가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줍니다. 즉, 부사가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아주 진짜, 정말 아주. 또 다른 예로는 진짜 빨리 뛴다. 빨리도 뛴다라고 하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였는데 빨리, 진짜 빨리, 빨리를 진짜가 꾸며주고 있죠. 부사가 부사를 이렇게 꾸며줘요. 주로 강조하고 싶을 때 부사를 2번, 3번 나열함으로써 뜻을 더 강조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도 부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해를 하다 보면 문장 맨 첫 시작에 예를 들어서 뭐 놀랍게도 surprisingly 뭐 이렇게 컴마하고서 막 문장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종종 보죠. 바로 이런 것이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는 exclusively가 어떻게 쓰였는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구상에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거의 exclusively, 독점적으로 in the Islamic world, 이슬람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이 문장에서 동사인 could be found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를 꾸며주는 것, 부사. exclusively는 잘 쓰였습니다. exclusively의 사전적 의미는 exclusive라고 하는 형용사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 거죠. exclusive는 배타적인 또는 독점적인 뭐를 제외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exclusive의 반대말은 inclusive, 포함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레스토랑이 very exclusiv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그 레스토랑은 웬만한 사람들은 오지 마라고 이렇게 배타하는 그런 레스토랑이니까 비싼 레스토랑이라는 뜻이 돼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 밑줄은 대명사 it에 쳐져 있습니다. 이 it의 품사는 대명사예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다시 쓰기 싫어서 대신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명사인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거예요. it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시면 This science, 이 과학은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과는 똑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was surely antecedent to it. 그것에 앞장서 있었다. 이 문장 구조를 보면 this science가 주어, 그 다음에
was 동사 그리고 접속사 but이 나오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니까 접속사 뒤에도 이렇게 주어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 but 다음에 이어지는 이 주어가 it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의 그것은 뭐겠습니까? 접속사가 이끄는 절 속에 처음 등장한 주어 이 대명사 it는 구조상 바로 이 주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it는 바로 this science, 이 과학입니다. 그럼 이 과학이 무엇에 더 앞장서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명사 our science입니다. 즉 여기서의 it는 our science를 받는 거죠. 이 과학이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보다는 앞서 있었다. and 그리고 wa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it는 앞에 나와 있는 our science 명사를 받는 것으로 아주 잘 썼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명사에는 it도 있고 그리고 one도 있어요. 이 one과 it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펜이 없는 거예요. 친구한테 너 펜 하나 있어? 라고 물을 때 Do you have a pen? 이렇게 묻죠. Do you have a pen? 펜 있니? 그때 친구가 응 있어. Yes, I have one.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의 o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서 1, 2, 3, 4, 5, 6, 7, 8 때 1, 2, 3, 4 이 one이 아닌 거죠. 그냥 친구가 펜이 없다고 하니 나 펜 있어. 어떤 명사, 어떤 펜을 딱 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지정하지 않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펜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막연한 특정하지 않은 명사를 대신할 때는 대명사 one을 써요. 그런데 문제 지문에서처럼 앞에 나온 딱 그 명사를 이렇게 받을 때 여기서의 it는 this science였고 이 문제 속에 2번에 비추어져 있는 이 it는 our science였잖아요. 이렇게 딱 그 정해진 명사를 받을 때는 대명사 it를 씁니다. 그 다음 3번 covering을 볼게요. 이거는 지금 cover라고 하는 동사에 이렇게 ing가 붙어있는 형태죠.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있는 형태는 문장에서 동명사로 쓰이든지 아니면 현재 분사로 쓰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이 생긴 형태가 똑같잖아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어있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어떤 경우 동명사인지 또 어떤 경우가 현재 분사인지 헷갈려요. 그것을 구별하는 그 요령은 동명사라고 하는 것과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품사가 동사였어요. 근데 이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동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사가 명사가 된 것. 동사가 명사가 된 것. 그게 동명사예요. 우리나라 말도 동명사처럼 명사가 된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달리다. 뛰는 행동을 가리켜서 달리다라고 얘기하죠. 달리는 행동이 있었으니까 달리는 그 행동에 이름 붙인 것, 달리기라고 하는 명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리다라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것, 달리기.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명사는 어떤 동사든지 간에 이렇게 동사였던 걸 명사로 바꿀 때 동사 원형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동사가 명사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예요.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 속에서 이 covering이 문장의 주어로 쓰였다면 뒤에는 동사가 나올 거고 얘가 목적어로 쓰였다면 이 동명사 앞에는 당연히 얘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 동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명사가 보어로 쓰인다면 반드시 이 동명사 앞에는 불완전한 동사, 불완전 자 동사든 불완전 타 동사든 동명사를
보호로 취할 불완전한 동사가 앞에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장을 보니까 커버링 뒤에 동사로 이어지지도 않고 또 커버링 앞에 타동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장 속에 불완전한 동사가 쓰인 것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커버링은 동명사가 아닌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동명사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형태가 동명사나 현재 분사나 똑같기 때문에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라고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가 된 것으로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현재 분사를 볼까요? 현재 분사는 잠깐 여기를 좀 지우겠습니다. 현재 분사를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분사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이것은 과거 분사예요. 수동태 배울 때 과거 분사 배웠어요. 현재 완료 배울 때도 과거 분사를 배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분사라는 것은 도대체 뭐야? 뭐가 분사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이 분사다 라고 대답하는 학생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계속 그냥 배우고만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은 분사가 뭔지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분사라고 하는 건 원래 품사가 동사였는데 이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 그걸 우리는 분사라고 해요.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것. 그럼 이 형용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명사를 수식해주죠.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원래 동사였는데 뒤에 명사가 와서 그 명사를 꾸며주고 싶어서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놓은 것, 그게 분사입니다. 이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그럼 언제 현재 분사를 쓰고 언제 과거 분사를 쓰냐? 분사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형용사가 된 게 분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즉 꾸밈을 받는 그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 사이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를 쓰고 수동의 관계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현재 분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들고 과거 분사인 경우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 게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고 불규칙 동사라면 어쩔 수 없이 다 일일이 외워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분사를 공부함에 있어서의 관건은 어느 경우에 현재 분사를 쓰고 또 어느 경우에 과거 분사를 쓰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꾸밈을 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일 때 쓴다. 과거 분사는 꾸밈을 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 사이의 관계가 수동일 때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The woman wearing a hat is my mom 이랬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여성이 my mom, 우리 엄마야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꾸밈을 받는 명사는 the woman이죠. 이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와의 관계를 봅시다. 이렇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 여성이 is wearing a hat.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관계가 된다면 능동의 관계여서 현재 분사를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인 그 여성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쓰고 있는 행위자입니다.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 현재 분사를 쓰는 거예요. 밑에 예문을 보면 The book written in English is difficult. 영어로 쓰여진 책이 어렵다.
책이 무언가를 쓰는 게 아니라 책은 쓰여지는 거죠. 누군가가 책을 썼을 거예요. 영어로요. 그래서 책이 쓰여졌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the book was written.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영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writing, 현재 분사 쓰면 책이 무언가를 쓰는 것이 될 테니 그건 틀렸다. 과거 분사 written이 쓰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꾸밈을 받는 명사와 꾸며주는 분사 사이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격 관계 대명사 여성이니까 who, 그리고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거니까 is가 생략된 형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도 마찬가지로 더 북은 사물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 which, 그리고 책은 이미 쓰여졌을 테니 시제 과거 was 해서 더 북과 written 사이에는 관계 대명사 which와 비동사 was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문으로 가서 이 커버링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Great Schools부터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훌륭한 학교들이 in all cities, 모든 도시의 훌륭한 학교들이, 근데 그 훌륭한 학교가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여기에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cover라고 하는 동사는 어디에 걸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걸치다. 그 학교가 이 도시들 안에 있는데 이 도시가 아라빅 니어 이스트와 노던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갔다가 그 도시를 거기다 이렇게 딱 걸쳐 놓은 게 아니라 도시가 거기에 생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 쓰는 거 잘 썼습니다. 그 다음 4번은 동사 오후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원래 오후라고 하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신세지다, 빚지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요 동사입니다. 수요 동사고, 수요 동사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하죠. 그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와 뭐뭐을이라고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하는데 밑에 예문을 보면 I owe you the sunlight in the morning. 원래 이거 되게 유명했던 팝송 노래의 가사입니다. 나는 비치고 있어 you, 너에게 간접 목적어 the sunlight in the morning. 아침에 햇살을 비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사형식 문장은 3형식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3형식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어 I 먼저 쓰고 3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I 쓰고 동사 owe 이렇게 쓰고 4형식 문장의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을 3형식 문장의 목적어로 쓰죠. I owe the sunlight. 아침에 그 햇살을 비치고 있다. sunlight. 햇살을 비치고 있어. 누구한테 비치고 있습니까? 너에게. 이때 바로 전치사를 쓰죠. 4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꿀 때 4형식 문장의 간접 목적어에 해당했던 말 앞에 전치사를 쓰는데 이 동사 o는 전치사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you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3형식 문장이 됩니다. 3형식 문장으로 바꾸고 났더니 동사 o는 어떤 구조를 갖습니까? O, A, to, P 이런 구조를 가져요. A를 B에게 빚지다, 신세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문장에서 O 다음에 전치사 to가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주어가 its origin, 그 기원을 Islamic science, 이슬람 과학에 비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를 찾아보겠습니다. Almost every word, 거의 모든 단어가, 그 다음은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전명구가 나오고 있죠. 전명구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과학적 렉시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지 뒤에 관계대명사 대시 또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begins with the prefix al. 접두사 al로 시작되는 과학계의 그 어휘들, 현대 과학의 어휘에 있어서 거의 모든 단어가 얘가 주어니까 동사 원형에 s 붙인 것, 주어가 3인칭 단수라 동사 원형에 s 붙인 것 잘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단어가 그 기원을 이슬람 과학에 비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과학 어휘가 만들어진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잘 썼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대세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문법 문제 풀면서의 요령인데 대세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혹시 이거 대시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품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대시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라면 그래서 그것이 주격관계대명사라면 that 뒤에는 동사로 이어질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면 그 뒤에 어순은 주어와 동사가 올 거예요. 주격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라서 뒤에 이렇게 동사로 이어지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 속에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역할을 할 겁니다. 따라서 주격관계대명사로 만약에 쓰인다면 주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지는 것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인다면 그 절 속에는 목주어가 빠져있는 또 불완전한 절이 되는 거죠. 그럼 보면 뒤에 that 뒤에 we 당연히 주어겠죠. 격 자체가 주격이니까 we would today unmistakably recognize 동사가 왔습니다. 우리가 recognize 인정한다, 인식한다. recognize는 여러분 대표적인 타 동사예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건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that도 맞았다. 그럼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는데 그 앞을 딱 봤더니 모든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 의해서 수식을 받게 되는 뭐가 있어요? 명사, 즉 선행사가 있죠. 이 선행사는 명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before가 있어요. before는 명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that은 주격으로도 틀렸고 목적격으로도 틀렸어요. 더더욱이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닌 것이 뒤에 이렇게 주어가 떡하니 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관계대명사 that은 틀린 거예요. that 앞에 before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before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여요. 근데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품사, 명사 앞에 오죠. 근데 여기는 보면 that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닌 거죠.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읽어봤더니 여기 in Europe 앞에 appear라고 하는 동사가 있지요. 네, 그럼 무엇이 appear, 나타나는지 그 주어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일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오늘날 틀림없이 as science, 과학으로서 인정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여봐요.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that이 아니라 what이었구나. 우리가 오늘날 과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what, 것이 appear in Europe, 유럽에서 나타났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은 that이 아니라 what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네요. 그러면 다시 처음 from으로 가서 우리 어떤 내용인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8th to the 12th century,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while Europe suffered the perhaps overdramatically named Dark Age, 과도하게 극적으로 다크 에이지라고 이름 붙어진 그런 걸 suffer,
겪고 있는 동안에 science,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on planet Earth, 지구에서 과학은 could be found almost exclusively in the Islamic world. 오로지, exclusively 오로지 이슬람 세계에서만 could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었다. This science was not exactly like our science today. 이 과학은 틀림없이 오늘날의 과학과는 달랐지만 여기서의 it는 this science였어요. 이 과학은 was surely antecedent. 틀림없이 앞서 있었다. 뭐하고 앞서 있었냐면 our science today. 오늘날의 우리의 과학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의 과학과는 앞서 있었다. And 그리고 was nonetheless an activity aimed at knowing about the world. 활동이었다. 어떤 활동이었냐면 세상에 대해서 알고자 aimed at 목표로 두었던 활동이었다. 여기도 이 aimed가 과거 분사 형태인 거죠. 우리 아까 covering 공부하면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활동, activity라고 하는 활동이 was aimed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풀어서 쓰면 이런 뜻인 거죠. 그 활동은 목표가 되어졌다. 뭐에 목표가 되어졌어요? 세상을 아는 것에.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에 그런 겨냥을 둔 목표를 둔 활동이었다. 과거 분사가 액티비티를 꾸며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무슬림 rulers, 그 이슬람의 통치자들은 granted, 주었다, 수여했다, 주었다. 뭘요? scientific institution, 그 과학기관에 간접 목적어네요. tremendous resources, 어마어마한 그런 자원을 주었다. such as libraries, 도서관이라든지 observatories, 그런 관측소라든지 and hospital, 그런 병원과 같은 그런 scientific institution, 과학기관에 tremendous resources, 엄청난 그 자원을 주었다. Great schools in all the cities, 모든 도시의 그 훌륭한 학교들, 근데 그 학교들이 covering the Arabic Near East and Northern Africa, 그 아랍 근처의 중동과 그 북부 아프리카에 걸쳐 있는 그 훌륭한 그런 학교들이 trained, 동사입니다. 교육을 시켰어요. Generations of scholars, 그 많은 세대의 그 학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Almost every word, 거의 모든 단어요. In the modern scientific lexicon, 렉시콘 그러면 어휘, 목록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과학 어휘에, 현대 과학 어휘에 거의 모든 어휘가, 근데 그 현대 과학 어휘는 that begins with the prefix al, al이라는 접두사로 시작하는 그런 과학의 어휘들이 owes its origin, 그 기원을 두고 있대요. 어디에? Islamic science, 이슬람 과학이에요. 우리 그 학교에서 또는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 이 이슬라믹 사이언스 과학의 그 기원을 둔 그 어휘들이 뭔지 뒤에 이렇게 알고리즘이라든가 알케미라든가 알코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일일이 다 읽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것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요. And then 그 후 just over 400 years after it started, 그것이 시작된 이후 400년 정도 더 지나서 it ground to an apparent halt. 얘 동사 원형 ground의 동사 원형 grind to a halt 하면 멈추다라는 뜻이죠. 근데 apparent니까 틀림없이 명백하게 멈췄다. 그리고 it would be a few hundred years, 한 200~300년은 give or take, give or take 그러면 뭐 어림잡아, 얼추 이런 뜻입니다. 얼추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다, 있었을 거다. 뭐 하기 전에요? 뒤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In Europe, 유럽에서 우리가 as science, 과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여기 와시였죠. 대시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appeared in Europe. 유럽에서 나타나기 전에 얼추 한 2, 300년은 더 있었을 거다. 그 유럽에서 과학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with 갈릴레오라든가 케플러라든가 a bit later 그 뭐 얼마 후에 뉴턴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등장하기에 before 앞서서 2, 300년은 좀 더 있었을 거다, 걸렸을 거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 문법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29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어휘들도 좀 살펴볼게요. suffer라고 하는 동사는 겪다, 경험하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experience와 동의어가 되겠지만 이 suffer는 주로 안 좋은 걸 겪을 때 쓰는 동사예요. 뭐 고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그런 걸 겪고 있을 때 쓰는 동사입니다. exclusively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란 뜻이어서 형용사형인 exclusive는 어떤 의미까지 있냐 설명을 드렸냐면 비싼이란 뜻도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말은 포함하는 거니까 inclusively가 반대말입니다. 그 다음에 antecedent는 뭐뭐에 앞서는 뭐뭐에 선행하는 그런 뜻이고요. aim은 뭐뭐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전치사 at과 같이 쓰입니다. cover는 어떤 범위에 걸치다, 뭐 어떤 영향이 미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어떤 분야나 영역 등을 포함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또 언론이 어떤 주제를 커버한다 그러면 그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 다음 렉시콘은 어휘였고요. prefix는 접두사였습니다. o 동사는 수요 동사로 OAB 그럼 A에게 B를 비치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삼형식 문장 형태로 바꾸면 O, A, to, B 이렇게 돼서 A를 B에 비치다, 신세지다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grind to a halt 하면 서서히 멈추다 라는 뜻이고요. apparent는 뭐뭐인 것 같은, 뭐뭐인 것으로 보이는 이런 뜻입니다. unmistakably 그럼 확실히 라는 뜻이고요. give or take 하면 주고받고 뭐 얼추, 대략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29번에 문법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들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문법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다른 강의도 올릴 테니까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문법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